많은 고객님들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기 모터, 배터리가 추가되고 엔진과 모터라는 두 개의 구동 계통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도대체 뭐냐? 와이프가 저한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되게 애매한 정도. 일단은 뭐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 효율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저라면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네. 부럽다. 대리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제가 고객님들께 많이 질문받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내연기관 차량을 타자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기차로 넘어가자니 충전 인프라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전기차 이 화재,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택하고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기계적인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면 진짜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랑 저희 PD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이브리드 샀다가 후회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고, 어떤 환경과 용도에서 각 방식이 적합한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엔진이 특정 구간에서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서 연비를 절감하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식이죠.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제동이 뭐냐면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할 거예요. 전기차의 가장 큰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악셀을 밟았다가 뗐을 때 일시적으로 꿀렁거리면서 차가 멈추고, 그때 이제 전기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회생제동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 하이브리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같은 국산차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전형적인 풀 하이브리드 방식에 속해요.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지만 설계가 달라지면서 전기 모터, 배터리가 추가되고 엔진과 모터라는 두 개의 구동 계통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시스템은 서로의 힘을 합쳐서 작동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힘으로 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이 돼서 차량을 움직여주고, 점점 속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때 전기 모터에서 엔진 모터가 개입이 되면서 차를 굴리게 되는 거죠. 시내 주행을 할 때 멈췄다가 출발했다가 정차 후 재출발, 이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기 모터로만 굴러갈 때는 엔진의 일종이 오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적어요. 감속할 때 있죠. 회생제동을 하면서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따로 충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라든가 혼잡 통행료 면제 같은 정책적인 혜택도 소소하게 있다 보니 이게 연비랑 맞물리면서 경제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대리님, 그러면 풀 하이브리드가 깡패 아닌가요? 뭐 깡패일 수도 있는데 단점도 있죠.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의 플러스로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부품이 더 많이 붙어서 당연히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 하나가 사실 연비 효율에서 오는 경제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본 차값이 높기 때문에 기름값으로 아낀 돈이 이미 차값으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모터가 추가되면서 차량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터리가 차량의 하단부에 깔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신 차체의 가벼운 움직임에서 운동 성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조금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 사이에 풀 하이브리드가 있다면은 내연기관이랑 풀 하이브리드의 중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엔진과 모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전기 모터의 역할이 풀 하이브리드와 조금은 달라요. 오로지 전기 모터 100%로 가는 건 안 돼요. 엔진 모터를 보조하는 역할만 담당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시동을 걸 때라든가 아니면 가속할 때 엔진의 출력을 살짝 보조해 주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편의 장치 같은 것들을 구동할 때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연비 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긴 한데 기존 12V에서 48V로 전압을 대폭 끌어올려서 그 효율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 듣고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 서포터 유미 같은 존재 아닌가요? 거의 날먹 수준인데. 저도 원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서폿의 그 유미 느낌 나긴 하네요, 이게 약간. 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우선 설계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설계 구조도 일반 내연기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더 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손만 봐주면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차량 가격도 일반 풀 하이브리드보다 더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조가 일단은 간단해서 정비성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내연기관 모델과 공차 증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손해보는 일도 거의 없어요. 단점은 우선 효율적인 면에서 약간 아쉬운 거죠. 물론 일반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괜찮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관점에 접근하게 되면은 연비 부분에서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 모터가 자력으로 차를 굴릴 수가 없고 오로지 엔진의 힘을 보태주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연비를 개선하고 출력을 보조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풀하이브리드와 다르게 별도의 세제 혜택도 없고 유로7 기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 보니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살짝만 수정하면 되고 별다른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고객님들께서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도대체 뭐냐? 전 답변 그냥 약간 이렇게 해드려요. 와이프가 저한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되게 애매한 정도, 본인만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벤츠랑 BMW가 출시한 뭐 E클래스랑 5시리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S클래스 있죠? S63 구형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나온 신형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S63이라고 하면 약간 고성능의 차량이긴 하잖아요. 구형을 탔을 때는 이게 막 밟았을 때 막 그릉그릉 거리면서 약간 이런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S63 같은 경우는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 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반대로 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용량이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회생제동만으로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별도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차량을 보면은 주유구와 함께 충전 포트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전기 모터의 활용도 훨씬 더 커요. 제가 5 시리즈로 예를 들어볼게요. 530i는 가솔린, 53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i5는 전기차. 그래서 가끔 이게 주차장 보시면 5 시리즈인데 전기차 충전기 막 이렇게 꼽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i5 아니면은 530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늘색으로 나오잖아요. 5 시리즈인데 전기차 충전기를 막 꽂고 있어요. 근데 번호판이 흰색이야? 그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530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 효율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일단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모터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주행 거리가 꽤 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처럼 막 전기 모터로 막 몇백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전만 잘 해놓는다라고 하잖아요. 한 50km 정도는 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준 전기차나 비슷한 건데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저 약간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대한민국 직장인들 평균 출퇴근 거리가 17km예요. 왕복하면 34km잖아요. 근데 34km 동안 전기 모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충전만 잘하면은
그만큼의 연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전기 모드로 운영하는데 충전기가 집에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있어.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단점이 더 부각되는 타입이긴 해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충전이에요.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안 돼서 내 인프라에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단점이 또 있는 게 충전 방식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몇십 분 정도만 충전기를 연결해도 빠르게 배터리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특성상 대부분의 차량이 완속 충전만 지원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거긴 하죠. 그리고 또 풀 하이브리드보다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비싼데 더 비싸지는 거죠. 충전하는데 4-5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굳이 충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걸 왜 사? 그냥 풀 하이브리드 사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타면 되잖아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 부담이랑 연비 절약에 이게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나한테 이게 차를 잘 샀다라고 해야 되는데 효과가 불균형적이다 보니까 풀 하이브리드는 차값 대비 연비 이점이 본전 회수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연비 차이가 안 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일단은 귀찮고 차의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한 게 비싼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다음에 유지비를 아낄 거냐 아니면은 처음에 차량가가 저렴한 걸로 사고 가솔린이나 디젤, 유류비를 더 쓸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게.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랑 운전 패턴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 단거리만 운전한다라고 하면 사실 풀 하이브리드가 효율적인데 장거리 위주라면 디젤이나 일반 내연기관보다 크게 이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환경이나 규제 측면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대안이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가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모델일 뿐이라는 인식도 요즘에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전기차만큼 크지가 않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리님이 차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하이브리드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풀 하이브리드 있죠. 제일 많이 타는 거. 도심 주행 비율이 높고 시내 정체 구간이 많아서 연비 절감을 기대하는 분들한테 좋아요. 배터리를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의성도 좋고 1년에 뭐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성비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에서 조금만 효율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아요. 가벼운 전기 보조로 출발이나 가속이 조금 부드럽고 주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엔진 부담을 줄여서 주행감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매일 짧은 출퇴근 거리를 가지면서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전기 모드로 거의 뭐 전기차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장점이 또 있죠. 다만 충전의 귀찮음이나 높은 차량 가격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 물론 이게 좀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개인의 환경이나 운전 패턴에 따라서 사용성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피디님 좀 이해 좀 됐어요? 지금 오늘 듣다 보니까 저라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네. 부럽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은 이런 비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또는 마일드, 뭐 일반 풀 다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